네, 반갑습니다. 5월 28일 화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이 휴장이고요. 영국도 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랑스, 독일 이 정도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네, 독일, 프랑스 보시면 하락 출발 이후에 상승 마감 다 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해외 증시 상황에서 우리가 건질 만한 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우리 뉴스 한번 짧게 쑥 훑어보면은 오늘 장은 끝난다 보시면 되겠죠. 자, 어제 상황에 이어서 오늘도 뭐 이제 상승세가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네, 어쨌든 유럽 증시가 올라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오늘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죠.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오늘 뭐 메모리얼 데이 때문에 휴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주 PC 지표 발표된다. 이거 어제 시황에서 설명드렸죠? 이번 주말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현재 예상치가 약간 긍정적 예상이 되거든요. 혹시 내용 있나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요. 네. 근원 PC 가격 지수가 전월보다 0.2%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직전월에 0.3% 상승에 비해서 가격이 둔화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라고 되어 있죠.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면은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잡힐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죠. 31일날 발표가 된다. 자,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31일날 발표되니까 사실적으로는, 우리는 토요일 정도에 알 수 있는 거라서 이번 주가 끝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네, 이번 주 내내 이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잖아. 좋은 경제지표가 발표가 된다. 좋은 경제지표가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고령화 한국, 미래의 실질 금리가 내려간다. 수명이 늘면 금리가 내려간다. 뭐, 중요한 건 아니네요. 네. 한국 증시 부진에 고버스 ETF 베팅 열기. 한국 증시가 잘 안 올라가니까 고버스, 즉 주가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주가 이러다 급등하는 일이 나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번 달 들어서 가장 많이 거래된 상품은 선물 인버스 고버스다 이거죠. 2배. 네, 2x. 1일 일평균 거래량은 1억 4,394만 주화. 와, 씨, 엄청나네. 네, 많이들 사고 파네요. 일단 주가 떨어지면은 수익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주 같은 경우 금요일날 주가 떨어지는 모습에서 뭐 수익이 조금 났을 수도 있겠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갑자기 또 막 치고 올라가니까 또 손실 났을 가능성도 있겠고, 이거는, 네, 이런 투자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ETF를 한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시장의 상승 구간에 있기 때문에 멀리 보고서 매수한다. 이러면 괜찮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단기적으로 내려갈 때 팔고 내려갈 때 그 수익을 챙기려고 이렇게 단기적 대응을 하기에는 글쎄요. ETF는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는 또 이제 자산운용 본부장은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네, 고버스는 1일 수익률의 이 2배를 추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클수록 수익률을 잃을 가능성이 커지기 전에 단기 투자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단타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지 맙시다. 자, 아무튼 ETF 쪽에서 이제 주가 하락 쪽에 개인들이 많이 베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안 했으면 좋겠네요. 네, 주가가 올라갈 때 손실을 크게 보는 수가 있습니다. 네. 폐기 앞둔 자본시장 법안, 토큰 증권 제도와 배당 공매도 개선 무산. 이것은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자본시장 법안이 이제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죠? 뭐,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이런 것들은 왜 폐기가 되는 거죠? 네, 새롭게 뭐, 나오겠죠? 네. 다시 다뤄진다. 네, 다시 다뤄진다. 근데 이런 거는 국회에서 이제, 좀 이제 미리미리 필요한 것들은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폐기가 되기 전에 네, 그전 법안에서 해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논의 한 차례도 되지 않고 도대체 뭐 했을까? 싸움박질이 나고 이런
필요한 법안들, 이런 것들, 뭐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밀어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네, 너무 안타깝죠. 네. 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야 하겠습니다만은, 네,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 마음 먹어서 이제 했으면 좀 힘을 모아가지고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쪽 뭐 법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배기 싫으니까 넘어가고요. 네. 오늘 뉴스가 별로 없긴 하네요. 그죠? 네, 바닥 향하는 2차전지 계속 내리고 있다. 어제는 좀 올라갔던데 2분기 시에서 3분기부터 반등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개미가 이렇게 콱광 눌려있는데 이미 많이 눌려가지고 네, 이미 많이 떨어져서 이것도 참 애매하긴 합니다. 그죠? 네. 올해 코스피가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와중에도 지난해 뜨거웠던 2차전지 관련주는 일제히 하락세다. 등등등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다는 얘기죠. 23개월 만에 LG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23개월 만에 최저가인 35만 5,500원을 기록하였다. 24일이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네. 어제는 조금 올랐죠. 이거 근데 더 빠질 수 있어요. 네, 지난번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50만원 이탈하기 전에 네, 그때도 한 번 더 언급해 드렸고 그 전에도 언급해 드렸습니다만은 네, 요거는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주가 떨어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니까요. 네, 그다음에 테슬라도 이제 좀 그렇죠. 네, 이게 지금 테슬라의 이 판매량이나 생산량 감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영향을 주는 건데 이 부분은 좀 부담이 많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반기부터는 신규 전기차의 출시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에 힘입어서 이제 신차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에 힘입어서 주가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글쎄요. 뭐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이 내려간 다음에 반등 조금 나오는 거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100만원짜리가 30만원까지 떨어졌어. 그리고 나서 50만원까지 반등한다. 이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네, 아닌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이런 희망 고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2차전지 쪽 같은 부분들은요, 뭐 지금 이렇게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3분기 반등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이런 기사들이 괜찮을 수 있겠지만은 저 위쪽에서 매수가 되신 분들에게는 지금 이런 재료는 그다지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분기에 진짜로 주가 반등하게 되면 그럴 때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3분기부터 반등한다. 사실 의미 없는 건데 네,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면 3분기가 되더라도 이 신차 효과 뭐 이런 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가 이렇게 확 개선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부분들 같이 체크하시고요. 삼성전자 5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돌아섰지만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데도 엄청나게 매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나온 뉴스가 이제 이 HBM 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비중 확대의 기회가 왔다. 뭐 이렇게 뉴스를 많이 했더라고요.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비중 확대를 권하고 있다. 네, 어제 나온 뉴스. 요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어제 좀 올라가긴 한 거거든요. 오늘 또 상황 봐야 돼요. 네. 개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적으로 떨어졌었다. 자,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 로이터 통신의 얘기. 요거 하나뿐인데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네, 아직 모르는 거고. 이제 지금 미래에셋에서 나온 바로 이 뉴스 리포트가 중요하게 포인트가 나왔던 거죠. 내부 퀄리티 테스트도 안 된 제품을 샘플링 할 정도로 영세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엔비디아의 극한 환경에서 필드 테스트 결과 일부 결점이 발견됐을 수 있지만 이것은 상호간의 협의 영역이다. 네, 그래서 고객이 이 정도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네,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수정 보완해 주는 거 이런 거는 뭐 관례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이런 걸 가지고서 뭐 실패했다 이렇게 하기 좀 어렵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안 될 것 같다 싶으니까 하이닉스로 막 치고 올라갔는데 삼성전자가 다시 될 수도 있어 라고 하니까 하이닉스에서 물량 빠지는 모습 보여지죠. 수급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 HBM에 대한 부분들은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공급 부족 현상 계속 시달려요. 그래서 더 만들고 싶다라면 삼성전자 거 쓰긴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 12단짜리는 삼성전자 혼자 단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네, 이걸 쓰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이런 쪽에서 경계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거 딱 갖다가 써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가 독점 납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이닉스와의 어떤 의리라든지 이런 거 약간 애매한 관계들이 있을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그 엔비디아의 어떤 테스트를 조금 뒤로 미루게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 결론을 못 내리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팔고 하이닉스 샀다고 하지만 네, 반도체를 사고 있는 것은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진격의 하이닉스 옛날에 현대전자 있을 때 이야기 1999년 이후에 투자자도 이익 구간이다. 이거 뭐냐면 신고가니까 야, 좋은 일이죠. 네. 하이닉스는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얼만큼 더 올라갈 것이냐. 일단 30만원까지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은 진짜 시장 미쳐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거는 조금 애매해 보이고요. 25, 6만원 정도는 현실적으로 좀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또 조정 이후에 상황을 또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20만원이 1차적으로 보기에는 가장 좋은 목표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뭐 특이한 거 있나요? 네, 그 외에는 별거 없죠. 네, 오늘 뉴스가 그래요. 네, 뉴스가 왜 특별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요. 네,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것도 이제 저거 아니겠습니까? 네, 반도체 쪽에 어떤 상승 관리가 계속 이어지느냐라는 부분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밸류업 공시 첫날 예고만 하냐 그렇지. 밸류업 공시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공시의 내용조차도 4분기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밝히겠다는 예고에 그쳤다.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밸류업 이거 아니 진짜 그러지 말자. 진짜 좀 이거 법으로 좀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든지 아니 도대체 뭘 한 거냐고 그밖에 안 나오잖아요. 투자 유도 방안 세부 가이드라인 생각했으면 열받습니다. 그죠? 네. 아무튼 네,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지려면 이거 뭐 강제성 분명히 나와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되고 대미국, 대중국 수출이 플러스 5월 전망도 맑다. 네, 1월부터 4월까지 이거 예전에 읽어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뉴스로 나왔네요. 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9대 주요 지역 중에서 6개 지역에서 수출 증가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가장 많이 수출이 증가한 것은 자동차, 일반기계,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예전에 제가 봐드려서 알죠? 네. 그래서 반도체 쪽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뭐 자동차 쪽도 같이 움직였었어요. 그리고 대아세안, 아시아 쪽에 대한 수출은 반도체, 석유제품, 석유화학이 슬슬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늘 해드렸던 이야기이고 똑같은 이야기 계속 나오기 때문에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시장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파이팅 하시고요. 네, 저는 장중시황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